공주는 진묘수라는 동물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문영왕릉이 발굴이 됐거든요. 거기를 들어가면 사체가 있고, 그리고 앞에 묘를 지키는 동물이 한 마리 있어요. 그게 진묘수예요. 묘를 지키려면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막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엉덩이를 한번 보셔야 돼요. 궁디팡팡 해주고 싶은 전 세계 사람들은 니네는 뭐가 있어를 지금 다 노크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시선이 쏠려 있어요. 무엇을 하든 다 궁금해요. 아파트를 브루노 마스가 외치고 있고요. 우리의 문화의 깊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이 그냥 아파트도 좋고 뽑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진묘수 같은 수원화성의 정조가 담으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이게 팻이 아니라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거죠. 우리 7,000년 역사로 봤을 때 전 세계의 주목을 이렇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지난 30년을 빼놓고는. 동이족이라고 했었지 우리를 부러워해 보거나 우리 걸 따라하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Far Eastern이라고 말하잖아요. 극동. 그러니까 동쪽의 저쪽 끝. 그러면 거기는 중국이 있고 일본이라는 한때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나라가 있고 그 사이에 낀 최빈국이 한국이었던 거죠. 그전에는 그게 궁금하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그 나라가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밥을 뭘 먹는지, 무슨 뭐 어떤 놀이를 하는지, 뭐 애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그들은 살아왔는지가 전혀 궁금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K 에브리띵을 접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 속상할 때 무엇을 하는지, 연애할 때 무엇을 하는지, 이게 다 궁금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목도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 그게 지금의 그 국중박 열풍의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캐대헌이 이제 기폭제가 됐죠. 캐대헌에서 나왔던 그 캐릭터 같은 것들이 너무 귀엽고 하니까. 근데 그 기폭제가 됐지만 이게 역사는 평지돌출하지 않거든요. 그 캐대헌 하나만 가지고 딱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럼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쌓여 있다가 캐대헌이라는 그 기폭제가 탁 나오면서 국중박이 올라온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게 우리들의 그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캐대헌 열풍 이후에 국중박에서 굿즈, 기념품을 사고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전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살짝 우려가 됐던 건 뭐냐면, 너무 그냥 그 귀여운 캐릭터, 뭐 굿즈 이런 것들만 가다 보면 이게 유행이 돼서 흘러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또 조용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 때 이게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무엇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노력들을 우리 내부에서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국중박도 제가 그 자문도 하고 해요. 그래서 국중박도 좀 무게를 좀 내려라. 너무 무겁다. 국중박의 그 컴플렉스는 뭐냐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일 때는 와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성인이 된 다음에 안 와요. 그래서 언제 또 오냐? 애가 생기면 와요. 그래서 그들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라 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지금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리움에서 전시하는 걸 보러 갔었어요. 리움이 호작도, 호랑이하고 까치죠. 그러니까 리움이 컬렉션이 워낙 좋으니까 그 캐대헌 때문에 국중박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서 리움이 가지고 있는 호작도들을 전부 내놓은 거예요. 가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가 갔을 때도 외국인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현상이 전 좋아 보였어요. 거기 오는 적어도 외국인들은 그냥 캐대헌에 나온 그 재미있고 발랄하고 귀여운 것에 원류가 이런 데 있었구나. 뿌리가 여기 다 있는 거구나를 적어도 경험을 했을 것 같거든요. 거기 김홍도의 송화명호도 같은 그림들이 나와요. 이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명받지 못해서 전 세계적인 명작이 되지 못한 명작인데 조명을 한번 받아볼 만한 작품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번에 제대로 한번 깊이 있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좋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의 깊이가 좀 더 발견이 되고 가치가 부과가 되고 그게 전달이 되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 있다면 재밌는 현상 같아요, 진짜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줄 몰랐어요. 저처럼 기적을 경험한 사람, 최빈국에서 K 에브리띵의 시대까지 기적을 경험한 기성세대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회 각지에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귀여운 건 귀여운 그대로 캐대헌 비슷한 것들, 뭐
BTS 같은 건 그대로 가고 또 깊이 있는 것들도 누군가 발굴이 되고 그거를 수용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수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적 가치가 되었건 무슨 뭐 치유의 가치가 되었건 뭐 미적 감성의 가치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그걸 줄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그러고 있는데 그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이었어요. 이게 문화재청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 잘 바꾼 것 같아요. 문화재라는 말은 재가 재산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재산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가유산청으로 바꿨어요. 하부 조직 중에 국가유산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랑 일이 하나 시작이 됐는데 그 일이 제가 너무 신이 났던 거죠. 그 일이 뭐냐 하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이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몇 년을 돌렸고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뭐 여권도 만들고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코스가 뭐 10개 코스가 나눠져 있고 방문할 지역들을 70몇 곳 나누고 뭐 되게 세밀하게 무진 노력을 하면서 했는데 여전해요. 여기도 2030의 공동회원상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까를 고민하면서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후배들이랑 이제 쭉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왜 수용자들이 안 오나? 그러니까 2030 쉽게 얘기해서 젊은 수용자들은 왜 안 가나를 먼저 본 거예요. 봤더니 이유가 너무나 명백해요. 고리타분하고 차 타고 멀리 가야 되는데 그거 지불해서 가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곳에서 볼 음악회도 많고 무슨 모임도 있고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방문해야 할 그들의 말로 핫플레이스도 있고 거길 왜 가야 되느냐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수용자들이 올 수 있는 매력을 찾아봐 주자라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전국토가 이야기책이다라는 테마를 잡았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야기로 풀어보자. 그 정보를 가지고는 움직이질 않지만 이야기가 있으면 움직일 것 같아서.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이야기책인 거예요. 이 국토가 크지 않잖아요. 7,000년 역사거든요. 이게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300년, 400년 역사에 우리나라의 96배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역사가 많아요. 제가 미국 여행할 때 보면. 근데 한 스팟을 보고 다른 스팟을 가려면 5시간을 달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면 그 스팟을 하나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려면 또 하나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라도 광주다. 가면 그 옆에 나주 있고요. 소세원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 장소에도 역사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켜켜이 쌓인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단위 면적당 이야기 총량으로 생각하면 유럽의 몇 나라들 빼놓고는 아프리카 오래된 역사 빼놓고는 만만치 않게 많을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가야 문명 있을 때 삼국시대, 후기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그 다음에 그 일제강점기, 해방전국 이것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토가 이야기책이다라는 테마를 잡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던져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구석구석에 이야기를 썼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쓴 게 105개예요. 예를 들면 뭐 송광사 아니면 안동에는 도산서원, 병산서원 거기서 얘기한 스팟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야 되는 이유를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 갈래라고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발굴해 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얘기한 캐대언 열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깊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어떤 가치를 발견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 바람은 이게 1, 2년에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제 국가유산진흥원이 잘 진행을 해서 몇 년 동안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야기들이 계속 쌓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장소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몇 개 말씀드려 볼까요? 익산에 미륵사지가 있어요. 막상 거기 가서 보면 벌판이에요. 무너진 탑밖에 없어요. 에이 이게 뭐야? 라고 실망을 하는데 거기에 관점을 하나만 주면 저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륵사지가 물었다. 무엇이 보이나요? 애정 없는 눈이 답했다. 허허벌판, 무너진 탑이 보여. 애정 어린 눈이 답했다. 동양 최대의 사찰이 보여. 무너진 석탑에서 아픔이 보여. 일제가 시멘트로 덧발라 놓은 흉해진 시간도 보이고 그걸 다시 우리 손으로 하나하나 복원한 노력도 보여. 639년 백제 무왕이 선화공주의 청으로 세웠다는 미륵사. 불완전한 형태에서 온전한 역사를 본다라는 글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제목은 눈에 애정을 장착하면 생기는 일이라고 썼어요. 그 제가 바라는 바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륵사를 딱 가서 아무것도 없네가 아니라 만약에 이걸 읽고 갔다면 아 저게 동양 최대의 탑이었겠구나. 무너진 탑을 자기 눈으로 한번 이렇게 형상화를 해보고 뭐 그 애정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그림으로 완성도 해보고 그리고 일본이 시멘트 바른 건 어디 있나 찾아보고 이러면서 보는 게 문화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소세원이라는 그 광주에 있는 정자를 좋아해요. 근데 제 후배들 20대 30대 후배들이 저 때문에 몇 팀이 갔었거든요, 거기를. 소세원은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굳이 소세원 때문에 4시간 뭐 KTX 타고 2시간 넘게 거길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지금 그런 건데 한국 조선 정원의 이데아를 이상향이 소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것의 개념을 일본 정원과 비교하면 일본 정원도 이렇게 정제되어 있고 아름답고 생각을 정제해주는 이런 맛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심원 만들고 의도적으로 여기에 나무 하나를 여기에 놓을지 저기에 놓을지 그럼 가만히 앉아서 이제 자기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그런 맛이 있는 곳이 일본 정원 그 장점이 있고요. 중국 정원은 이제 워낙 규모감이 있고 그 이화원 이런 데들은 뭐 자연을 조그맣게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런 맛들이 있는 거고. 근데 한국 정원은 그런 게 없거든요. 한국 정원은 정원을 자연과 나누질 않아요. 그게 소세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소세원에 가보시면 이화원이나 일본 정원을 가면 여기서부터 정원입니다. 담이 있잖아요. 담이 없어요. 이렇게 그 담 같은 모양만 있고 완성돼서 갖춰진 공간이 없고요. 물살은 물살대로 다 흐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연인지 정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원이 자연 속에 있고 자연이 정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걸 구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땅이 거기예요. 그걸 차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빌릴 차자에 경치 경자, 경치를 빌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정원 예를 들어서 경치를 완성을 시킨 거고 멋지게. 근데 경치를 굳이 완성할 필요가 뭐 있니? 저 자연에 있는 정원을 빌려오면 경치를 빌려오면 될 거 아니냐? 차경이에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봐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선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누군가가 좀 줬으면 좋겠다. 그걸 준다면 아까 캐대언 열풍, 지금 이런 K 에브리띵의 시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전 세계는 궁금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인들한테 한국 정원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달라요? 라고 쫑긋할걸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소세원을 가봐라. 라고 하면 감동을 받고 갈 거란 말이죠. 유한준이라는 조선 사람이 얘기한 걸 유홍준 선생이 살려낸 말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느니라 라는 나의 문화산 답사기에 나오는 그 말이 있었거든요. 딱 그거 같아요. 연애할 때 이래요 우리가. 콩깍지가 딱 올라가면요 다 아름답거든요. 하품하는 모습도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연애할 때 보면 이게 뭐냐? 사랑을 장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교과서에서 봤고 첨성대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봤을 거예요. 수학여행 때 가서 봤는데 실망하고 왔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거든요. 첨성대 가서 저한테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었고요. 가서 저한테 저 고등학교 때 40분 준다. 늦지 마.가 다였어요. 그러면 산적 같은 고등학생들 70명이 막 뛰어가서 첨성대다, 작다, 가자. 그러고 왔어요. 이 인상이 제 첨성대 인상이에요. 30대 중반에 누군가가 나한테 야 경주 첨성대 보러 갈래? 미쳤니? 그 뭐 볼 거 있다고? 이게 되는 거죠. 근데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고등학교인 저한테 만약
2분 동안만 이 정보를 줬다면. 첨성대는 신라인이 우주관이다. 신라인들은 땅이 정방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첨성대의 바닥은 정방형이고 하늘은 원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첨성대 위쪽은 원형으로 되어 있다. 28수를 상징하기 위해서 기단까지 포함하면 28단이다. 가운데 창문 위로 12단, 창문 아래로 12단이다. 이게 12달을 상징한다. 춘분과 추분이 되면 빛은 정확히 첨성대 밑으로 닿는다. 이건 신라인들이 만든 어떤 그들의 세계관이다 라고만 설명을 해줬어도요, 저는 아마도 돌아봤을 것 같아요, 거기를. 그리고 단수를 세어보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리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유산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 같아요. 들어왔고 앙코르와트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가기 힘든 거 아니까 그 더운 날 그 앙코르와트를 보러 가겠다고 하고 우아하고 오죠. 그러고서 앙코르와트에 비해서 너무 작어라고 보는 거죠. 공주는 진묘수라는 동물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묘수가 어떻게 된 거냐면 문영 왕릉이 발굴이 됐거든요. 600년경에 있던 왕릉이 발굴이 됐고, 이게 대단한 게 어떤 왕의 능인지를 알 수 있는 최초의 왕릉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영 왕릉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왕릉이 있고 사체가 있고, 그리고 앞에 묘를 지키는 동물이 한 마리 있어요. 그게 진묘수예요. 진압할 진자에 묘를, 그리고 짐승 숫자. 그러면 묘를 지키려면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막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엉덩이를 한번 보셔야 돼요. 궁디팡팡 해주고 싶은 너무 귀여운, 보고 제가 기절을 했어요. 악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도 있겠지만 아름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 해석이에요. 무장해제시킬 수도 있는 거죠. 수원화성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신화 중에 하나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느냐 했더니 그때 정조가 했던 말이 아름다움이 적을 물리치느니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의도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건 해칠 수가 없잖아요.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라는 영화가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였는데 그게 파리를 점령하던 그 나치 그 점령 사령관한테 히틀러겠죠. 이제 빨리 철수해라. 파리를 불태워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못 누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불태운다는 걸 못하겠다서 자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 전화벨이 울리고 이 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이 전화 속으로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아름다운 건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런 말씀을 정조가 하신 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한번 하고, 진묘수를 보면서도 이게 진짜 지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걸 제가 후배들한테 보여주잖아요. 얘기하고 제가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다들 뒤집어져요. 그리고 공주 가봐야겠다고, 가서 궁디팡팡 한번 해줘야겠다고. 그런 매력들이 다 구석구석 다르게 있는 거죠. 가야 문명인데 고분군이 있대요. 가야에 가면. 근데 고분군도 보면 그냥 무덤들만 있잖아요. 거기도 가서 별로 사람들이 즐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고분군에서 순장된 뼈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그거를 DNA 복원을 해봤더니 10몇 살짜리 여자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쓴 게 뭐냐면 거기가 송현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송현이에요. 그래서 송현아 우리가 미안해라고 썼고, 16세, 키 153.5cm, 턱뼈가 짧고 얼굴이 넓은 동그란 상, 허리 21.5인치, 영양 결핍으로 인한 질환, 충치, 빈혈,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한 무릎 연골 손상, 맞은 신분, 그것도 모자라 주인이 죽을 때 따라서 묻혀야 했던 너의 운명, 송현아 우리가 미안해 라고 썼거든요. 히스토리 채널이라는 미국 채널에서 옛날에 만든 광고가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엄마랑 딸이 아주 평화로운 바닷가에서 이렇게 조개 줍고 막 깔깔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탱크, 수륙 양용 탱크들이 쫙 올라오면서 군인들이 보스닥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랑 딸은 그냥 똑같이 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상륙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줄이 나와요. 당신이 즐기고 있는 그 땅에 노르망 몇 년도 무슨 상륙작전이 있었다. 정보를 알고 즐기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딱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보면 이야기가 많은 곳이 우리나라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수용자 중심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스태프들 중에서 2030 딱 그 타겟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텍스트를 쓰거나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 눈치를 봐요. 그 딱 타겟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빛이 변하는 걸 보면 이건 뭐 되겠구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그들의 입장에서, 수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게 광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만들었을 때 SMR, Sender, Message, Receiver가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최초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는 화살표가 센더가 화살표,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화살표 리시버에게 던진다. 이게 소크라테스 시대에 맞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할 얘기가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잡고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SNS 시대예요. 이 컨텐츠가 넘치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걸 자기가 다 골라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도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은 화살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정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자가 솔깃한 이야기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리시버가 어떤 메시지를 궁금해하거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샌더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유선진흥원 이 캠페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그들이 이거를 잘 들으려고 하고 듣고 와 재밌다, 감동적이다, 아 뭐 힐링이 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해남무수영이 이제 그 명량해전 했던 곳이라고 울돌목이 있는. 근데 거기 가면 저도 몰랐는데 이순신 장군이 동상이 있대요 바닷가에. 근데 그 갑옷을 다 벗었고 그냥 저 선비 옷 입고 그리고 종이 한 장 이렇게 들고 처연하게 서 있는 모습이래요.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만약에 이게 설명이 없이 가면 아마 주목 안 할 거고요. 바닷가에 크지도 않은 동상 하나 있는데 이게 뭐야? 아, 이순신이네? 이순신이 왜 이렇게 서 있어? 라고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세운 이유를 수용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순신의 고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썼냐 하면 거기다가는 칼 내려놓고 카리스마 지우고 고뇌하는 이순신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순신이 되어본 거죠. 무려 133척 왜군이 오는데 고작 13척으로 맞이해야 하는 이순신. 고민했으리라. 잠들지 못하고 한밤중 바닷가에 나왔으리라. 바다가 우는 소리를 들었으리라. 바다가 국가의 운명을 슬퍼하나 생각했으리라. 그러다 급류가 암초에 부딪혀 나는 소리라는 걸 알았으리라. 왜군을 물리치는데 그 급류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렸으리라. 옳지, 울돌목을 병사로 기용해야겠구나. 이게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딱 이렇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순천에 송광사가 있는데 절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절이잖아요. 저는 절을 워낙 좋아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절 똑같잖아. 왜 그러냐? 그래서 송광사는 가면 이게 절이고요. 절로 넘어가는 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 이쪽에 건물이 조그마한 건물이 2개 있거든요. 일단 제가 스토리 읽어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순천 송광사 극락교의 오른쪽은 법계, 왼쪽은 속계. 그 다리만 건너면 영혼은 극락, 청정지역에 들어선다. 그러니 쉽게 허락할 수 없다. 이승을 떠난 여자는 달로 씻는 집 세월각에서, 이승을 떠난 남자는 구슬을 씻는 집 척주당에서 하루를 묵고 나야 건널 수 있다. 건널 때는 용의 감시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퀴즈. 용은 어디서 감시하고 있을까? 예요. 이런 걸 주면 가서 궁금해서 갈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가서 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망자들이 오면 불교식으로 보내려고 망자들이 오면 거기서 하루 묵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체가 안치되는 곳이죠. 근데 그 건물이 2개예요. 조그만 건물이. 하나가 세월각 척주당이에요. 세월각이 여자 망자, 척주당이 남자 망자.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속길 좀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묵고 그러고 나서 넘어가거든요. 그 다리를 넘어가면 이제 법계로 들어서는 거죠. 극락으로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이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이 다리 밑에 숨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쓴 스토리가 105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각자의 그
앱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QR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있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송광사에서 나는 이거 말고 이걸 느꼈어요. 쓸 수 있어요. 쓴 걸 다 올릴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누르기 할 거예요. 그러면 순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제일 재미있는 글을, 제일 감동적인 글을 쓴 사람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되면 전국토가 이야기책이잖아요. 이야기가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쌓여가는 거잖아요. 아까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다고 했는데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화유산 답사기 들고서 여행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유홍준 선생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저도 그랬거든요. 가문사탑이 궁금한 거예요. 그 책을 읽기 전에 좀 가만히 앉아서 한 10분, 20분 색깔도 너무 아름답고요. 저는 그 예산 수덕사 그 벽면을 보면서 마크 로스코 그림 좋아하거든요. 마크 로스코의 그림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운대요. 그게 이제 그 장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울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압도되는 힘인 거예요. 대자연 앞에서 압도될 때 사람들은 눈물이 터지거든요. 근데 로스코가 구축한 건 그걸 이제 그 화폭에 담은 거죠. 근데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흥이 있어요. 이런 감흥만 가지고 가면 사방천지에 즐길 게 너무 많은 게 이 땅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초반으로 돌아가면 전 세계 사람들은 니네는 뭐가 있어를 지금 다 노크를 하고 있어요. 너 왜 남자 여자 헤어진 다음에 비 오는 날 투명한 조그만 잔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거 마시는 그게 뭐야? 이게 소주거든요. 이게 전지현이 이렇게 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시선은요. 한국에 쏠려 있습니다. 뽑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시선이 쏠려 있어요. 무엇을 하든 다 궁금해요. 그 아파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 사람들은 그 없는 말이잖아요. 어파트먼트가 돼야 되는데 아파트를 브루노 마스가 외치고 있고요. 다 궁금해요,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우리의 문화의 깊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이 그냥 아파트도 좋고 뽑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진묘수 같은 수원화성의 정조가 담으려고 했던 것, 그 다음에 순천 송광사에서 그 법계와 속계를 나눴던 무엇, 그리고 망자를 대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이게 팻이 아니라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유산진흥원 이 일이 오자마자 후배들한테 이거 사명감 가지고 할 일이다. 딱 좋을 시기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왔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70몇 곳에 있는 이 유산지들을 그냥 메마르기 짝이 없는 설명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애정을 느낄 무엇으로 다 바꿔줘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30년 전이었다면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퍼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애정인데 다정하게 바라봐 주는 거거든요. 애정을 넣지 않으면 어떤 사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애정을 넣는 곳이 너무 좁아요. 먹방 같은 것,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핫플레이스라는 것, 그러니까 유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만 내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가 애정을 갖고 싶은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궁금증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 국가유산에 대해서 아니면 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한테 아무 자극을 안 줘 라고 놓지 마시고, 자극을 안 주는데 저걸 왜들 저렇게들 얘기를 할지, 시라는 게 여태까지 왜 살아남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많은 절들에 그 많은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까 부석사는 왜 부석사인지, 그리고 왜 일주문은 여기 서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갖는 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